네, 제가 졸업한 고등학교의 특성상 정시보다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논술처럼 수시 위주의 입시가 이루어졌습니다. 저 또한 낮은 내신에도 불구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중심적으로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수능 공부를 소홀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수시에서 요구하는 최저도 충족하지 못했고 원하는 대학은커녕 제가 마지노선으로 생각하고 있던 대학이 있었는데 그 대학에도 원서를 써보지도 못할 성적을 받게 되어 재수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성적이 오를 것이라는 확신도 없이 1년을 스스로의 의지로 공부해야 한다는 것이 두려웠는데 제대로 준비해보지도 않고 현역 때 받은 성적으로 대학을 쓰자니 제 스스로의 능력을 과소평가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한번 도전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재수에 임했습니다. 저는 재수를 하는 데 있어서 공부 패턴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제가 재종 학원에 다닌다면 통학 시간이나 귀가 후의 시간들을 헛되이 보낼 것 같았고 생활 패턴도 쉽게 무너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까지 관리하여서 보완해 줄 수 있는 강남 하이퍼 기숙학원을 선택하였습니다. 제가 학원 관리가 빡빡하다는 이유에서 이 기숙학원을 선택했지만 실제로는 너무 강압적이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학원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학업적인 면에서는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었고 일상적인 부분들은 친구들, 선생님들과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어서 학원에서 1년을 버티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HSP 작성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HSP는 다른 플래너들과는 달리 단순히 학습 계획과 시간만을 적는 게 아니라 그날 학습한 내용들 중에 중요하거나 외워야 할 내용,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적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공부를 할 때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고 아는 것은 잊지 않도록 모르는 것은 새롭게 배운 뒤에 내 것으로 수용하기 위해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친 후에 HSP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저는 자연스럽게 내가 학습한 내용 중에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할 수 있었고 이후에는 더 필요한 공부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능 전에는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공부해 왔는지 한눈에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HSP 작성은 지속적인 기록과 피드백을 할 수 있게 도와줌으로써 이러한 과정들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내 스스로가 이유 있는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재수에 임했는데요. 작년에는 수시에 붙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랑 막연한 기대감만 갖고 있었지 제가 원하는 결과에는 턱없이 부족한 노력들만 했습니다. 재수를 하면서 왜 내가 작년 입시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얼마나 노력을 하지 않았는지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1년은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이만큼의 성과를 얻었으니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결과를 내자는 확실한 목표를 갖고 공부한 게 작년과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한 달, 일주일, 하루 단위로 계획을 작성하고 꾸준히 실천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수는 어떻게 보면 짧기도 하고 길기도 한 1년에 걸친 자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보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6월 모의고사 이후에 선생님의 조언으로 수능까지 6개월 동안의 장기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남은 기간이 계획을 세우고 나니 막상 현실로 다가오게 되어서 이후의 시간 관리를 더욱 철저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학습 계획을 짤 때는 모든 과목을 균형 있게 시간을 투자하여 공부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균형 있게 공부를 한다는 것은 모든 과목에 같은 시간을 투자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현재 실력을 고려해서 한 문제 더 맞기 위해서는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하며 공부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부 시간을 기록하여 일주일 단위로 시간을 체크하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국어 공부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기출을 반복하면서 자신만의 공부 패턴과 감을 익히는 것입니다. 저는 비문학의 경우 지문 전체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읽었는데요. 문단별로 담고 있는 내용은 다르겠지만 그 내용들 중에 공통된 중심 주제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읽으면 지문을 더 빠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문을 읽을 때는 문제점과 해결책, 원인과 결과처럼 서로 관련 있는 내용들을 화살표로 연결하면서 읽으면
글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비문학 지문을 이해하고 나면 문제는 저절로 풀리게 될 것입니다. 문학은 선지 속에 답이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선지를 잘 분석하고 파악하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시와 소설 모두 기출을 풀다 보면 몇 개의 선지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선지에서 쓰이는 말의 개념을 정확히 아는 것과 문학에서 나오는 특정 용어들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도 문제풀이에서 중요하니 개념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모두 익숙해지고 난 후에 시간을 재고 실전처럼 문제 푸는 연습을 하시면 실제로는 시간 싸움이기도 한 국어 시험에서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문제를 풀어 좋은 성적을 거두실 수 있을 것입니다. 수학은 개념을 꼼꼼히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수학에 자신이 있는 편이어서 개념을 익히는 것을 소홀히 하고 초반부터 기출이랑 어려운 문제들을 푸는 데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수학 선생님과 상담을 하면서 제 공부법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후에는 개념서를 펼쳐서 개념을 하나하나 정독하며 단원별로 정리한 후에 그 각 단원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보고 문제를 풀 때 어떤 개념이 사용되는지 떠올려 옆에 적어놓는 방법으로 공부했습니다. 이는 킬러 문제라고 불리는 21번, 30번 문제에 접근하는 과정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수학은 문제에서 주어지는 조건 등에 주의하는 것처럼 처음부터 치밀하게 접근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과목을 선택했습니다. 생활과 윤리의 경우 논리 분석 노트 작성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었는데요. 논리 분석 노트 방법은 학원에서 선생님께서 추천해주신 방법으로 단순히 키워드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 문장이나 기출 제시문 등을 정리하면서 논리의 과정을 이해하는 공부 방법입니다. 함정 선지가 많고 단어 하나하나로 선지 장난이 많은 생활과 윤리 과목에서 논리 분석 노트는 개념 정리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 예리한 논리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또한 EBS 연계 교재의 제시문이 수능에서는 선지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계 교재를 자주 읽어서 제시문에 익숙해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수능 전날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나 헷갈리는 선지, 외워야 하는 새로운 선지들을 선별해서 시험 직전에 읽을 수 있도록 A4 용지 한 장에 정리하는 것도 추천해드립니다. 사회문화는 도표가 걱정인 학생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도표만큼이나 개념을 절대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드리고 싶은데요. 도표가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개념 부분의 문제들을 빠르게 풀다 보면 실수가 나오기 너무 쉽습니다. 사회문화는 이분법적인 개념이 많아서 표로 정리하여 공부하는 게 실수를 줄이고 빠르게 문제를 푸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도표는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을 모아서 한 번에 한 유형씩 반복적으로 풀어보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저는 잠이 부족하면 책상에 앉아있더라도 정신이 몽롱해서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고 조는 경우에는 공부를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나을 정도로 시간 대비 공부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잠을 참아가면서 공부를 하기보다는 정말 피곤할 경우에는 쉬는 시간에 쪽잠을 자거나 일요일 자유시간을 이용하여 잠을 보충하면서 공부했습니다. 또한 기숙학원에 있으면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감정 기복이 심할 때도 있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예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일기를 썼는데요. 일기를 쓰면 제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심란한 마음을 진정시키기도 하고 멘탈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일기 쓰기를 기숙학원에서 살아남는 꿀팁으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힘들고 길게 느껴지겠지만 그 시간 모두 자신을 위한 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표를 가지고 한 번 더 도전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 목표를 이룰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지금은 남들보다 1년 뒤처지고 늦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믿으세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노력하신다면 스스로 당당할 수 있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화이팅!